자, 오늘은 RPM 대표 문제 평면 벡터의 내적 문제풀이 7문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413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그림은 그려놨고요. 문제에서 두 벡터를 뭐 한 값을 구하랍니까? 내적한 값을 구하래요. 별건 없어. 내적 AB 벡터랑 AP 벡터를 내적한 값을 구하시오. 공식 딱 외운 거 있지 않습니까? 내적하려면 두 벡터에 뭐를 먼저 곱해줘야 되지? 크기를 곱해주고 거기에다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무슨 값, 코사인 값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지? 그래서 AB 길이랑 AP 길이를 곱하면 되는데 AB 길이는 얼마입니까? 10이고요. 그 다음에 AP 길이는 뭐 요 정도야. 여러분들 뭐 무난하게 6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 이제 여기 있는 이 각에 대한 무슨 값을 곱해야 돼요? 코사인 값을 곱해야 되는데 이거 뭐 딱 대놓고 90도 직각삼각형이 있으니까 여기서 코사인 값 바로 한번 읽어봅시다. 몇 분의 몇이에요? 10분의 6이 되겠죠. 5분의 3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마무리 해볼게요. 약분해서 계산하면 답은 얼마? 36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리합시다. 417번 풀어봅시다. 너무 쉽지 않나요? 성분으로 나와 있을 때 두 벡터를 내적하는 방법은 그지? 자, 바로 계산합니다. 두 벡터 내적하자. 어떻게 됩니까?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서 바로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9x 플러스 3. 이게 내적한 값 아닙니까? 이게 17이다. 자,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이거 조금 그렇네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 얼마? 14니까 x는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421번입니다. 조금 전 같은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런 건 나오지 않고요. 421번 이런 형태 잘 보셔야 됩니다. y는 2x제곱 위에 있는 두 점 PQ에 대해서 OP 벡터랑 OQ 벡터 내적한 값의 무슨 값을 구하시오?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내적을 구하는 방법을 총 몇 가지를 배웠냐면 3가지를 배웠습니다. 가장 기본 스타일, 크기랑 각에 대해서 코사인 배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분으로 표현됐을 때 각각의 성분끼리 더해서 값을 내주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이제 뭐 다음 문제에서 풀겠지만 그 이제 식으로 나와진 상황에서 완전 제곱식 전개하는 상황에서 그 중간에 가운데 항의 내적의 값이 나와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딱 3개밖에 없어요, 방법은. 자, 그때 이제 얘를 어떻게 풀 거냐. 지금 P랑 Q는 이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어디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크기를 막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기보다는 성분으로 푸는 게 좋아요. 성분으로 문제를 풀면 조금 이제 돌아갈 수는 있더라도 문제가 풀리긴 풀립니다. 성분으로 좀 잘 푸는 방법 공부해 주시면 좋고요. 자, P점부터 성분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아니, P라는 것을 점을 먼저 잡아볼게. P를 점을, 뭐 문자 뭐가 좋아요? P가 좋아? Q가 좋아? A가 좋아? B가 좋아? P가 좋아? A가 좋아? A로 가겠습니다. 그럼 P점을 A, 잡으면 2A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점 한 점 Q를 B, 2B제곱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P점이 이렇게 되면 성분도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OP 벡터, 위치 벡터를. 그치? 그렇게 됐을 때 이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한다. 그러면 얘네끼리 무엇하면 되는 거야? 곱하면 되는 거야. 성분끼리. 자, 이걸 성분화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알겠죠? 지금 표기는 그게 아니지만. 그러면 X 성분 곱해주고 뭐 곱해줍니까? Y 성분 곱해졌을 때 꼴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 볼 수 있죠.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 이 값에 대한 무슨 값 구하시오라고 했습니까? 최소값 구하랬지. 자, 조금 생소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딱 봤을 때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이 완전히 뭐 다른 식은 아니잖아. 그치? 이 A, B를 제곱한 게 A제곱, B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자, 최소값 구하라는데 최소값 구하는 형태가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억나? 2차식 꼴로 나타내지면 2차 함수 최대 최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양수값의 합이라면은 산술기하 평균을 써주는 거였어요. 그치? 지금까지 그거밖에 없어.
얘는 어떤 꼴을 쓰는 걸까? 얘는 A, B를 하나의 값으로 생각을 하고 제곱 2차식으로 나온 거라고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얘를 산술기하 평균쓰기는 무리가 있는 게 A가 음수고 B가 양수일 수 있잖아. 그럼 이거 두 개 곱해버리면 음수인 상황도 나와지니까 산술기하 평균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경우를 쌤이 얘기를 해준 거고요. 요거 표준형을 한번 고쳐볼게요. 자, 이 4로 묶고 A, B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 A, B 이렇게 이제 놔둬놓고 얘를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개수의 반의 제곱이 쓰이니까 반땡하면 얼마니? 이거 반땡하면 일단은 8분의 1. 8분의 1 제곱하면 얼마예요? 64분의 1. 그치? 요걸 더하고 요걸 무엇 해야 될까? 빼야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 식 세 개를 여러분들 표준형을 한번 고쳐봐 주시면 AB 플러스 8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이제 나와질 거고요. 얘랑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 얼마 나옵니까? 16분의 1 이렇게 이제 나와지겠지. 따라서 최소값은 AB,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8분의 1일 때 마이너스 16분의 1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423번 문제입니다. 저기 AB 벡터가 이루는 각이 45도 크기가, 그 다음에 각각의 벡터의 크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 있는 이 값을 구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벡터를 내적을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이제 계산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A 벡터 내적 EA 벡터 요걸 이제 적게 되는데 같은 벡터끼리 내적을 해버리면 그거는 그냥 뭐 어떤 방법으로 표현된다라고 배우셨죠? 크기의 제곱으로 표현된다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얘 내적 얘 해주면 2는 앞에 있고 A 벡터의 크기의 무엇? 제곱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랑 요거를 내적하면 이렇게 이제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 내적하면 2A 내적 B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습니다. 뭐 초반에 바로 이제 정리하셔도 되고요. 바로 할까요, 그냥? 요거 두 개 계산해주면 플러스로 적고 뒤에 거 없애도 되겠죠? 자, 얘랑 얘랑 계산하자. 앞에 부호는 마이너스 들어가고 B벡터랑 B벡터 같은 벡터 내적이니까 요렇게 써줄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럼 마무리 할 거예요. 2 곱하기 요거 제곱하면 얼마예요, 이거 그냥? 9니까 이거 얼마죠? 18 이렇게 들어가고 자, 요거 계산할 건데 이거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벡터의 내적 있죠. 크기 곱하고 그 다음에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곱해줄 겁니다. 되겠니?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3 곱하기 4 루트 2 곱하기 각이 지금 45도죠. 코사인 45도 얼마예요? 2분의 루트 2 이렇게 이제 곱해서 가운데 있는 건 계산해주고 빼기 4루트 2 제곱합시다. 32 이렇게 이제 나와질 거예요. 정리를 해주면 여기 12, 30에서 32 빼면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지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428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준이 되는 벡터 A 벡터, B 벡터의 성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좀 다른 벡터를 적어놓고 그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뭔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A 벡 플러스 B 벡, 2A 벡 마이너스 B 벡인데 뭐 여러분들 이게 뭐 이렇게 덧셈이고 뺄셈이고 나와 있지만 이게 지금 성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네를 성분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죠. 되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으로 먼저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먼저 위에 있는 것부터 한번 표현을 해보자. A백이랑 B백 더한 성분 그냥 바로 계산되죠, 여러분들? 계산해주세요.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겠다. 됐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벡터에 대한 성분도 암산해서 쓸게요. 2배 하면 2에서 마이너스 3으로 빼면 얼마? 5 됐죠? 그 다음에 2배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로 빼면
0 이렇게 이제 나와집니다. 그냥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요 벡터랑 요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자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내적 구하는 공식에서 그걸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조금 이제 그 각을 구할 수 있는 식이 나와줬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용을 하도록 할게요. 기억하죠? 무슨 공식인지? 자, 그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 값이 여기 밑에는 두 벡터에 뭐가 들어갑니까? 크기가 곱해지는 거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벡터의 크기, 요 벡터의 크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루트 제곱하면 4, 제곱하면 9니까 얼마 나와요? 13, 루트 제곱하면 25 이렇게 나와지겠지? 그리고 위쪽에는 뭐 들어가요? 위에는 두 벡터를 내적한 값이 들어가지지. 내적한 값. 자, 내적 바로 합시다. 곱하면 마이너스 10. 이게 끝인 거야. 이해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습니다. 아, 나 조금 당황할 뻔했어. 그래서 요걸 이제 정리를 해주면 5가 나오고 약분하면 루트 13분의 얼마? 2가 나와지겠죠. 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잠깐만. 쏘리. 절대값은 바로 뒤쪽에 나와요. 쏘리.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때 절대값 씌우는 거고, 여기는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부호 가져갑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배울 직선의 방정식에서 요거 가져가고, 여기는 부호 그대로 가져갈게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야, 코사인 값이 지금 부호가 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가 나왔지. 그지? 여러분, 코사인은 1사분면에서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고, 2사분면에서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지. 그럼 이게 지금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왔다라는 말은 이 각이 지금 몇 사분면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까? 2사분면각. 즉, 둔각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거까지 캐치해 놓고요. 자, 문제에서 지금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 각변환을 할 수 있으니까 마무리 할게요. 180도면 이거 함수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주지? 코사인. 그 다음에 여기 세타 바로 써주시고, 이 180도 갔다가 세타 빠지면은 몇 사분면각을 의미합니까? 2사분면각을 의미하니까 앞에 부호 뭘 달아줘야 될까? 마이너스 달아줘야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원하는 겁니다. 아까 그냥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부호 마이너스 달린 채로 이렇게 나왔잖아. 답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13분의 2니까 13분의 2 루트 13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죠.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쏘리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요. 알겠지? 되게 잘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접근 방법을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고생하는 꼴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벡터의 크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벡터를 계산했을 때 크기 값이 또 루트 13이라고 나온 상태에서 문제에서 어떤 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이대로 그냥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요 조건을 우리가 조금 더 얘네를 적용할 수 있고 내적이랑 연관시키기 위해서 어떤 변형을 줘야 되는지 제일 첫 번째로 알아내는 게 포인트인데 뭐 해야 되지? 맞았어요. 제곱. 자, 요거를 각각 두 개가 서로 같은 값이니까 제곱해도 같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제곱했다라는 말인 즉슨 같은 벡터를 내적했을 때 그 벡터의 크기의 제곱으로 표현이 됐던 거잖아.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반대로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네. 그지? 그래서 얘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요것을 열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자, 그러면 좌변을 열거해 주세요. 어떻게 돼요? A 벡터의 크기의 먼저 뭐가 됩니까? 제곱 나와지고 마이너스 6 A 벡터 내적 B 벡터 쓰는 거 이해 가지?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됩니까? 9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13이다. 이렇게 이제 써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쭉쭉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랑 얘는 그냥 나온 값이니까 별거 없을 것 같아. 요거 16이고요. 얘가 9니까 두 개 더하면 27. 넘어가서 빼주면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와지겠죠. 맞죠?
25군요. 마이너스 얼마? 12 이렇게 나와질 겁니다. 그럼 A 벡터랑 B 벡터를 내적한 값은 나눠주면 2가 나와지겠지.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 코사인 세타 값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코사인 세타 값은 A 벡터랑 B 벡터의 크기의 곱이 여기 들어갈 거고요. 크기가 각각 이렇게 되니까 4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위에는 내적한 값 들어가지겠지? 얼마 들어가? 2가 들어가. 그럼 코사인 세타 값이 몇 분의 몇이 나온 거죠? 지금 2분의 1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코사인 세타가 양수가 나왔다라는 건 이게 일사분면 가계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거 감안해서 세타 값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하겠습니다. 코사인 값이 지금 2분의 1이니까 요런 직각삼각형에서 루트 3을 생각을 해준다면 사인 세타 값은 몇 분의 몇이 나와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와집니다. 정리할게요. 435번 살펴봅시다. 역시 간단한 벡터 두 개가 나와 있고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이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 될 때 만족하는 K값이 얼마냐? 자, 수직이다. 수직이면은 우리가 조건이 나왔을 때 내적을 배웠기 때문에 수직이면 이루는 각이 90도라는 거잖아. 그래서 코사인 값이 0도인 걸 이용해서 뭐래? 코사인 값이 0인 걸 이용을 해가지고 내적 값이 얼마입니까? 0이 되는 거야, 0. 알겠지? 다시 한번 두 벡터가 서로 수직으로 만날 때는 벡터에 대한 내적 값이 얼마다? 0이다. 오케이? 그걸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요 두 개를 내적한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이 두 벡터의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한번 적어 볼게요. 알겠죠? A 벡터랑 B 벡터를 더할 건데 K배 해서 더할 거예요. 암산 가능하죠? 자, X 성분은 2에다가 요거 K배 해서 더하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Y 성분은 1에다가 요 K배 하면 마이너스 K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거야. 그 다음 밑에 있는 것도 바로 쓰겠습니다. 2배에서 4에다가 1을 더하자. 2배에서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1 이렇게 나와지겠죠. 자, 이게 지금 수직이기 때문에 내적한 값이 얼마다? 이 두 벡터를 서로 내적을 했을 때 결과물이 0이다 라는 것을 써줄 겁니다. 자, 두 개의 성분으로 나와 있으니까 내적하는 건 어렵진 않아요. 바로 하자. 곱해주면 얼마입니까? 10 플러스 5K 더하기 두 개 곱해주면 1 마이너스 K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럼 4K가 마이너스 11이니까 K값은 마이너스 4분의 11 이렇게 나와지겠습니다. 2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439번 바로 마무리하고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요거 쌤이 공식 쓴 거 보셨죠?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하십니까? 자, 내가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왔었는데요. 사선 공식도 있지만 여러분들 한 점을 원점으로 놔두고 공식 쓰는 것을 쌤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어차피 넓이 구하는 거잖아, 그치? 뭐 여기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나 이걸 평행 이동시켜서 여기에 나타낸 삼각형의 넓이나 똑같기 때문에 한 점을 원점으로 잡고 공식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0,0으로 옮기자. 그러면 어떻게 이동된 건지 눈에 보이죠? X 성분, Y 성분 둘 다 1씩 빼진 겁니다. 좌표가. 1씩 빼지면은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때 삼각형의 넓이 S는 공식 쓰는 겁니다. 2분의 1의 절대값에 자, 뭐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라면서 쌤이 좀 얘기를 했을 건데요. 이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얼마? 8. 밖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4. 그것의 차가 되는 거야, 차. 알겠지? 아니면 이거 순서 뒤바뀌어도 상관은 없고요. 어쨌든 이 얘랑 얘의 곱과 얘랑 얘의 곱의 차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2 나오죠? 12. 답은 얼마 되죠? 6.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 공식 유용하게 쓰이니까 꼭 알고 있으세요. 잘 안 쓰이면 쌤이 강조 안 하는데 은근히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놓도록 합시다. 자, 정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벡터, 평면 벡터의 내적 대표 문제 풀이 마무리 지을게요. 고생했습니다.